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가 일생입니다. 의식이 돌아와서 만나게 되는 환경과 물건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들, 그때마다 내 생각, 마음, 생각, 느낌,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떨 때 분노, 미움, 의심, 절망, 두려움,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 느낌이 생겨날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대면할 때 만나는 느낌이 생기고, 전화로 목소리를 들을 때 느낌이 생겨요. 전화로 목소리를 들을 때도 얘가, 저 녀석이 지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확신하고 아랫사람을 대하듯, 또는 약점을 잡은 상대방을 추궁하듯 위압적으로 전화를 하는 개새끼가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의식이 고착화되어서 상황과 판단을 이런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자기의 말을 마구마구 해대는 그런 미친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끄달려서 같이 맞대응하고 분노하고 말싸움을 하는 것은 내가 바라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식의 수준에서, 의식으로 크기에 따라서 이미 이 그릇에 저 그릇이 담기어 가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은 소주잔은 종기에 담기고, 종기는 밥그릇에 담기고, 밥그릇은 대접에 담기고, 대접은 좀 더 큰 양푼에 담길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고 사물과 환경을 만날 때 그 모든 마음, 생각, 느낌, 감정 등을 그냥 돌아보면서 현상적으로는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것 같지만 깊은
곳에서는 고요가 있게 하는 것, 고요한 것, 요지부동한 것, 흔들리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 흔들리면서도 밖으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안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평상심을 갖는 힘, 이것이 봄나라 공부의 힘이고 의식을 키우는 힘입니다. 의식을 키우는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봄나라 책을 오늘 읽어갑니다.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이 제8권 삶의 완성입니다. 이 책은 2011년 1월 18일 양산의 천성 리버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처음 받았고 만났습니다. 봄나라 완성 시리즈 1세트 총 3권, 7권 사람의 완성 제7권은 결정판으로서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을 텅비워 생각의 주인이 되어 거듭난 사람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8권 삶의 완성 제8권도 결정판으로서 은혜본의 감각 위주가 되어 감각의 눈을 뜨고 자유자재하게 삶의 신비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제9권 사랑의 완성 행복을 창조하여 누리는 과정을 남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가이드하기 위하여 감각의 언어를 자유자재하게 구사하기 위하여 연마하는 단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삶의 완성,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삶의 단계에서는 풀이나 나무나 꽃을 보아도 쉽사리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롱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스쳐볼 뿐 눈이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자기 집이나 방이나 천장이나 마루를 늘상 보면서도 지나치거나 놓친다. 하늘을 쳐다볼 때가 드물고 구름이나 해와 달과 별을 유심히 바라보고 즐기지 못하고 산은 능선과 골짜기와 산색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강물이 희굽어 흘러가는 정경이나 호수에 있는 물결과 반짝이는 물빛을 눈여겨보지 못하고 거리를 걸으면서 가로수나 건물, 간판, 보도블록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지 않고 건성으로 지나친다. 사원이나 소원이나 성당이나 교회, 궁궐이나 박물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살피고 조각품이나 장식품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볼 줄 모른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보면서도 명료하게 보지 않는다. 생각이 주도하는 삶의 단계에서는 감각의 눈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눈을 뜨려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한다. 눈을 떠야 하늘과 땅과 사람이 제대로 보여 구경하는 삶이 시작된다. 구경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눈이 꽃이나 풀과 나무에게로 가고 다음 단계로 무생물에게로 눈이 가고 마지막 단계로 사람에게로 눈이 간다. 아이들이 떠들면서 장난치는 모습,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앉아가는 사람들, 팔짱을 꼭 끼고 걸어가는 청춘 남녀, 어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자갈치 아줌마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들에 나가 일하는 농부들, 배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어부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 그들의 덕분으로 먹고 입고 살아가니
따뜻한 가슴으로 정겹게 바라본다. 사람을 정겹게 바라보는 구경의 단계가 되면 천지만물이 낱낱이 눈에 들어온다. 구경하는 자는 자기가 창조한 천지만물을 바라보는 자이고 자기가 운행하는 천지만물을 지켜보는 자이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로서 소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대우주의 주인이다. 구경하는 자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구경하는 자는 천지의 창조자이고 운행자이다. 사람이 있어 우주의 창조와 운행을 증거하고 확인한다. 사람이 없는 천지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주는 사람 농사를 통하여 창조와 운행의 보람을 추수하려고 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진실의 눈, 순한 눈을 뜨게 하여 아름다움을 만끽하도록 하여 우주의 주인의 심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사람을 완성한다는 말은 우주의 창조와 운행을 구경하고 누리는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 천지인 삼재가 다 눈에 들어와야 삶의 완성이다. 삶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져 우주의 주인이다. 차례 일원경님에게 2010년 봄나라 수행의 두 가지 당부사항,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하는 컨디션 다스리기. 겁대가리 없는 놈, 바탕과 바람과 물결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봄나라 수행법, 무기공. 공부는 왜 하는가? 지구는 우주의 오아시스. 성형수술. 삶의 완성입니다. 봄일원경님에게 20대부터 시작된 그리움과 사랑의 갈구와 축으로 인하여 막연하게나마 일찍부터 도를 추구해온 한 평생이었습니다. 인연에 따라 정력 김일부 선생의 문중에 들어가 계룡산 생활을 통하여 이 박사와 송 선생이라는 양대 산맥을 통하여 대도가 이 나라에서 태동된다는 신념을 배우고 특히나 송 선생의 예언을 들은 산 증인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도를 추구하는 행각은 끈질기게 진행되어 단학이나 마음수련론을 비롯하여 아바타 등의 코스를 밟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원상 선생의 소개로 봄나라 초창기 멤버가 되어 6,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책이 7권이나 나오는 세월 동안 아들인 원자와 며느리인 원정까지 대동하여 봄나라를 지켜오셨습니다. 원경님이 없었다면 봄나라가 태동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원경님은 봄나라 공부에 대한 개념 정리와 성리에 달통하셨습니다. 하늘은 애고를 성숙시키어 하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병고와 경제 문제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텅 빔에 점을 찍어 하늘 사람이 되어 지수와 풍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가 되면 하늘은 더 이상 병고나 경제 문제를 통해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문제가 코앞에 닥쳐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부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자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나이로 말하면 70격을 바라보는 노년에 해당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로부터 단박 벗어나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다행히 빛을 거두어들여 한 점으로 모으고 다시 없고 없는 캄캄한 하늘을 여니 새로운 활로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마음을 비운 상태를 견지하는 일이 도를 완성하는 일인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캄캄한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곧 환한 하늘을 여는 일입니다. 이 중대한 국면을 맞아 명암 운행을 잡아돌리는 운행을 통하여 창조해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봄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시점이 돌아올 것입니다. 일을 하되 외부적인 사항에 끌리지 마시고 텅 빈을 늘고 많은 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봄나라 책을 읽고 내적인 체험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대도를 성취하고 대도를 선양하기 위해 금생에 오신 원경님, 봄나라 건설을 위해 오신 원경님 참으로 희유한 인연입니다. 대도인을 만들기 위하여 하늘이 주는 시련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가정을 수호하고 봄나라를 건설합시다. 원경님의 앞날에 하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원정님에게 원정님은 공부 안 하는 농땡이로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학교 약대에 들어간 천재입니다. 전생의 공부로 인하여 약사로 나간다거나 약학자가 될 생각은 희미해지고 있던 차에 원자님을 만나고 원경님을 만나 책을 30번 읽고 봄나라에 오라는 말을 듣고 3번도 읽지 않고 혼자서 봄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스스로 책 제작에 달려들어 봄나라 책 1권 증법판부터 제2권, 제3권까지 책을 만들어내어 봄나라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 이후 원자님과 결혼식을 제2권 출판 기념의 날 센터에서 봄나라식으로 올리고 아들 이태극 3세를 낳아 육아에 전념하는 틈틈이 사무국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봄나라 최초로 봄과 생각의 갈라치기에 대한 질문을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봄나라에 온 지도 온 4년이 되어 올해 30이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봄나라에 와서 많이 똑똑해졌다는 고백을 할 정도이고 봄나라 최초의 가이드로 일취월장하고 있어 마음 든든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이 봄나라에 온 것은 봄나라 건설을 하기 위한 하늘의 구도입니다. 원자님을 만나고 원경님을 통해 봄나라와 연결된 것은 도저히 생각으로는 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원자님이 차차 봄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에 임하게 된 것도 부인인 원정님의 음덕이 아닌가 합니다.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장입니다. 입자에 대한 이해력은 충분한데 파장에 대한 감각, 감상력만 더한다면 두뇌가 가슴과 통하고 기해단전인 하단전에 점을 찍으면 하늘에 태양이 뜬 것 같이 될 것입니다. 입자적인 측면에 능통하기에 농땡이 기질이 생겼는데 파장에 대한 공부가 있다는 것을 알아 용맹경진하는 길로 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행주, 자와 어묵, 동정의 일상생활 가운데 텅빈이 여여부동한 최고범님이 되어 부천세계 건설에 이바지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만반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정님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봄삼 원지스님에게 나이 30세 다음에 올린 카페를 통해 봄나라에 온 이후 3번 탈퇴하고 4번 가입한 신기록의 소유자입니다. 봄나라에 와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채팅을 통하여 가장 많은 탁마를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외국어대학 시절에는 부전공으로 철학을 선택할 정도로 은연중 도의 싹을 보인 바 있습니다. 봄나라가 사무국이 생기자 봄나라 책 제4권, 5권, 6권을 만들었고
지금 7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봄나라 홈페이지를 맡다 제작하고 관리하면서 봄나라에서 두 번째 가이드법님으로 책읽기 수련회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원지스님은 특히나 자네의 분석력이 날카롭고 봄나라 홈페이지에 가장 오래 머무는 집념의 사람입니다. 지난해 100일 정진도 원지스님의 제창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책읽기 600독 정진도 원지스님의 자발적 실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봄나라에 온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국에 들어와서 공부와 일에 쏟은 열정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혁혁합니다. 공부의 정도로 말하여도 성리의 달통함은 물론이고 증문즉답의 실력도 상당한 수준이고 단지 파장에 대한 감각, 감상의 능력이 미진하였으나 오늘 책읽기 가이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고의 마지막 거부와 저항임을 확연히 깨달아 파장을 감각의 몸으로 평빔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간 쌓인 카르마를 단박 녹여 습관적인 언행의 굴레를 벗어나 항상 깨어있는 평빔의 생활, 일범의 생활을 통한 하늘사람으로 거듭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봄나라에 와서 보여준 공부와 일에 대한 일편단심 집념으로 볼 때 원지스님은 부천세계에 건설하기 위하여 하늘이 선정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날카로움도 부드럽고 둥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단촐한 몸으로 과거의 모든 인연을 뒤로하고 봄나라 건설을 위하여 공부와 일에 생애를 바쳐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사도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원지스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원지스님이 있어 희망이 보입니다. 범사 원자님에게 원자님은 사무국에서 동영상 촬영과 책 판매 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와서 책읽기의 소리와 운율이 제자리를 잡았고 이제 남은 것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일만 남았습니다. 글자를 틀린다는 것은 일심이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 수준의 정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고 일하는 데에도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의 부족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식 수준 동시에 업장입니다. 공부나 처음 마음먹은 것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잊어먹어서 일이 완지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공부나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집중력과 추진력입니다. 도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이해력만으로서는 불가합니다.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성공합니다. 도에 대해서 글과 말로 명료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애고, 욕심 애고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애고가 떨어지려면 책을 통한 내적 체험을 몸소 겪어보는 치열함이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할까 말까를 하는 것으로 하나로 뭉쳐 간단 없이 밀고 나갈 때 일심이 길러지고 업장이 소멸되어 읽고 무심자리를 맞이하여 본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우천 다리를 놓은 사명을 타고난 원경님의 아들로 태어나 원정님을 원경님에게 소개하고 원경님이 원정님으로 하여금 봄나라에 와서 가이드법님으로 활약하도록 만든 공덕에 힘입어 봄공부의 길에 접어든 지금 부단한 책읽기 수행을 통하여 대도를 성취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원태님에게 봄나라에 온 지는 2007년 1월에 왔으니 이제 2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단월도 동료였던 원가님의 소개로 와서 바로 사무국 법님으로 일하면서 공부한 세월이었습니다. 현재는 명상센터 격리일을 맡아 하면서 사무실을 매일같이 지키면서 홍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교 감각개발에 나오는 원손님과는 부부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여 공부에 물리가 터졌고 글도 조리 강령이 분명해졌습니다. 확고한 결심이 있어서 봄나라 건설에 생애를 바치는 일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남은 공부는 본심을 늘 봄으로 능소능대한 능력을 더욱 연마하여 환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일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에게 관심과 정감을 담은 목소리를 실어 꽉 막히고 냉랭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소통하여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힘을 쓴다면 본인의 공부는 물론 봄나라 일꾼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홍익인간 유아세계를 꿈꾸던 원대님이 봄나라에 온 것은 봄나라를 건설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동민이 유경이 봄 공부 잘 시켜 사람을 완성하는 가정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대가 있어 든든합니다. 봄육 카르마에 의한 운명의 결정. 어느 부부의 카르마에 의한 이혼의 과정을 진단한다. 남편은 남자이면서 여성적인 카르마가 강하여 아내에게 기대는 편집증이 심하고 아내는 여자이면서 남성적인 카르마가 강하여 상호 보완적인 카르마 법칙에 의해 서로 끌리면 상으로 부부가 되었다. 20여 년을 그렇게 뒤바뀐 역할로 부부 생활을 하다가 보니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남자 역할이 지겨워져 자기도 여성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기도교 의지하며 사는 여성 자리를 찾고 싶어졌다. 그러던 중 자기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적극적인 남자를 만나며 여성의 역할을 하며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실현시킬 찬스를 맞아 이혼을 하였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사람 좋아 보이는 남편과의 이혼이 주위 사람들은 못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두 사람의 카르마에 의해 만나고 헤어지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세상살이는 대부분 이러한 카르마에 따라 인간관계가 성립된다. 카르마는 에고로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끌림의 법칙에 의해 돌아간다. 아내가 택한 길 역시 카르마이므로 그것이 충족되고 나도 또 다른 불만은 남는다. 남편 역시 아내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편집증을 극복하여 홀로 서지 못하는 이상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윤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윤회를 벗어나려면 공부를 하여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자기의 카르마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한 상대를 아무리 바꾸어도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여 자기의 카르마를 소멸시켜 텅 빔으로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자기 홀로 설 수 있을 때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카르마와 음양, 나는 남자이다, 나는 여자이다라는 의식은 본연의 자기에 대한 의식이 아닙니다. 본연의 자기는 텅빔입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텅빔입니다. 이 텅빔은 완전 무결함으로 부족함이 없어 사람이나 물질에 끌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남자나 혹은 여자로 여기는 자의식은 현상의 자기인지라 현상의 자기란 몸과 물질을 자기로 여기는 카르마에 의하여 사람이나 물질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변에 끄달려 살아가는 패턴을 되풀이하는 윤회를 면치 못합니다. 윤회를 벗어나려면 텅빔이 나라는 의식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텅빔에서는 부도감이 없는지라 사람이나 물질에게 이끌리지 않아 천업 만업을 돌파합니다. 텅빔은 완전 무결한지라 심심하지도 않고 욕심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사람에게 기대거나 물질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천업 만업을 돌파합니다. 그러므로 음양에 끌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음양을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업이란 사람이나 물질에 대한 끌림 현상입니다. 이 끌림 현상이 발생하는 순간 깨달아 텅비어 텅빔으로 돌아가 완전 무결성인 본연의 자기를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텅빔이 보존되고 유지될 때는 남성 여성이 태극을 이루는지라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있으므로 남성이나 여성을 추구하는 병리적인 까르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텅빔 그 자체입니다. 텅빔에 입각하여 살 때 저절로 남자는 남자다움이 발현되고 여자는 여자다움이 발현됩니다. 원소님에게 12월 24일 목요 감각개발 과정에서 원소님이 자기의 성질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는 늘 소극적이라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봄나라 일이든 다른 일이든 자기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남의 일로 방관자적인 태도와 자세로 임하게 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원소님의 까르마는 여성으로서 여성성이 강하고 남성성이 아주 미약한 성질, 기질, 체질의 소유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음기운이 좋아서 선택하여 훈습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음기운이란 고요하고 안정적이며 소극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주의 주장 대신에 남의 주의 주장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순하고 타협적이며 조신한 느낌을 줍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경우에도 그렇지 못함으로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인간 본연의 성품은 텅빔으로써 음양을 초월하는 동시에 음과 양의 균형과 조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텅빔에서 보면 고요하고 부동하며 포용하는 무심의 음기운과 뚜렷하게 비치는 동하고 날카로운 일심의 양기운이 어울러 태극으로 등등하여 완전 무결하고 원만무족합니다. 텅빔을 깨달은 사람은 음기운을 쓸 경우 원소님처럼 자기의 주의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남의 주의주장에 따라주는 언행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소님의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업력에 이끌리는 부자유한 행동인 반면 텅빔을 증득한 사람은 필요에 의해 음의 기운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점이 다릅니다. 텅빔을 증득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양기운을 부려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원소님의 경우는 양기운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원소님이 타고난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려면 본연의 자기의 성품인 텅빔을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텅빔이라야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자리는 음기운이고 일심자리는 양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원소님의 경우는 음중음으로 치우칩니다. 양중양 역시 치우침입니다. 양중양은 남성적인 성질, 기질, 체질이 강하여 여성적인 고요함과 순함을 결의합니다. 그러므로 음양이 조화로운 음중양, 양중음이 등등한 텅빔의 성품을 깨달아 증득하여야 치우치지 않고 절도에 맞는 알맞은 언행이 구사될 수 있습니다. 본연의 자기는 음양에 치우침이 없는 텅빈 완전 무결성입니다. 원소님의 경우는 텅빔을 넓음으로 일심의 힘 양기운을 양성함으로써 치우침 현상을 고쳐 균형과 조화를 잡아 원만구조간 성질, 기질, 체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도를 닦아 도를 통하여야 음양에 치우친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어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잡아 자기의 운명을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원소님 봄나라 책 7권 부지런히 읽어 텅빔을 깨달아 텅빔을 넓음하는 생활을 통하여 일심을 양성하여 음양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듭난 사람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봄구 입자적인 조건부여와 파장적인 조건부여, 카르마란 본연의 자기인 텅빔 영성 완전 무결성을 깨닫지 못하여 시공간에 한계지어진 몸과 마음을 자기로 알고 있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조건부여에서 조건반사를 일으켜 생각이나 감정의 유혹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는 원인입니다. 입자적인 측면에서 조건부여가 되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라고 하는 조건부여가 되어 신념화가 되면 자기의 신념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대립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분열이 벌어진다. 율법주의자들이나 빨갱이가 이에 해당한다. 파장적인 측면에서 조건부여가 된다는 것은 음기운으로 기울어지면 자기의 부족감을 보완하고자 양기운에게 이끌리고 양기운으로 이끌어지면 음기운에게 이끌리는 카르마가 된다. 음기운이란 고요하고 부드러우며 소극적인 파장을 내고 양기운이란 뚜렷하고 거칠고 적극적인 파장을 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간관계, 남녀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양자간에 만나면 파장을 보고 서로 이끌리는 카르마가 형성된다.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목적으로 만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은 반쪽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족하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야기되고 만다. 상대에게 의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는 불가하다. 상대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버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내면의 길로서 홀로 서는 길이다. 현상의 자기를 넘어서 본연의 자기를 찾는 길로 나간다. 본연의 자기는 음양을 초월한 가운데 음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 무결성으로 텅빕니다. 이 텅빔을 깨달아 넓음하여야 입자적인 조건부여와 파장적인 조건부여로부터 자유로워서 음력으로부터 벗어난다. 봄십 하나로 모으는 일심일생 텅빈 무심을 가만히 두고 보면 경계를 따라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텅빈 무심의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흐트러지는 즉시 하나로 모으는 일심의 공덕을 들여야 무심이 보존되고 유지된다. 둘로 벌어지는 생각의 이원성을 하나로 모으는 내공을 들이지 않으면 무심은 무너지고 만다. 무심이 무너지면 태도를 이탈하여 몸에는 바이러스가 붙고 마음에는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귀신이 붙는다. 무심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둥근 원이 되어 끝없이 돌아간다. 일심무심이 될 때 무한하고 영원하여 완전 무별하고 원만구조가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전념과 후념, 선악과 시비로 흐트러지는 두 마음을 일심으로 만들 때 무심이 존속하여 태도가 운행된다.
무심이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일심이 필요하고, 본질이 현상을 굴리기 위해서도 일심이 필요하다. 일심은 둘로 분열되어 흐트러지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한하고 영원한 무심, 본성, 영성, 정신을 확립한다. 봄 10일 2010년 봄나라 수행의 두 가지 당부사항. 행주 좌와의 네 가지 유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좌입니다. 바르게 앉는 버릇을 들입시다.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턱을 잡아당기고 가부좌 자세로 있는 버릇을 들입시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 자세를 견지합시다. 바르다는 말은 한문으로 바를 정자에 해당합니다. 바를 정자는 하나에 그쳐 있음입니다. 하나가 확립되면 수화 음량이 상생으로 돌아가 수승하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수족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텅 빈 가운데 서늘해져 태도가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져 몸병 마음병이 다스려져 생기와 활력에 넘치게 됩니다. 바르게 앉는 버릇을 들이기만 하면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평소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는 버릇을 들입시다. 말하는 입과 가장 가까운 것이 귀인데 우리는 자기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신세입니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겠다는 옵션을 걸면 즉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부분밖에 들리지 않지만 자꾸만 해버릇하면 차차 자기의 말소리를 완전히 들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자기 말소리 들으면서 말하는 연습 부지기수로 하여 귀머거리기를 고치기만 하면 텅 빈 가운데 일심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무심 일심을 갖춘 본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력이 개발된 출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잡념이 없어서 편하고 똑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말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10년 새해를 맞아 이상 두 가지를 수행의 중점사항으로 당부하는 바이오니 모두들 힘써 노력하여 대도를 성취합시다. 봄10이 바르게 앉으면 대도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있어야 바르게 앉으면 정신이 고요하고 뚜렷하여 집중력이 발휘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몸은 바르게 앉아있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흐트러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바르게 앉는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마음이 부정적인 한 생각을 내면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몸의 자세도 무너져 일심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바른 자세에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진리마저도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게 앉는 순간 즉각 대도가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만 지니면 음양수화의 기운이 하나로 돌아가 몸병 마음병이 즉시 낫는다. 여기에 한 번이라도 실행하여 효과를 확인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해도 바르게 앉는 자세를 견지하여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간단한 법을 알아서 실천하기만 하면 대도를 이탈하지 않고 대도가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는 간단하다. 이 간단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다.
봄 13. 허리를 곧고 바르게 펴는 것이 일심이자 무심이라. 허리를 바르게 펴면 일심이 이루어져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마음이 텅 비어져 무심이 확립되어 일심무심이 이루어진다. 일심무심이 이루어지면 정신이 들어 고요하고 뚜렷해진다. 정신이 들면 물기운 음이 아래로 내려가고 불기운 양이 위로 치솟아 음양이 갈리어 만나지 못하던 것이 아래로 내려온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위로 오른 불기운을 아래로 내리게 되어 불기운과 물기운이 하나로 만나 원이 형성되면서 무시무종으로 돌아가 대도를 이탈하여 병고가 생긴 것이 대도가 행해져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이것이 사람에게 내재된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일심의 공을 들임으로써 드디어 발현된다. 일심이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허리를 바르게 펴는 자세를 통하여 일심무심이 즉각 이루어진다. 허리를 바르게 펴는 자세를 통하여 일심무심을 즉각 깨닫는 감각의 능력, 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봄 14.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고요하고 뚜렷하다는 말은 정신을 일음이고 무심일심을 뜻하고 진공묘유를 말하고 일심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정신력이 결정된다. 수행은 일심을 양성하는 삶의 과정이다.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는 것이 일심양성의 기본이다. 일심이 어느 정도 가동되면 수승하강이 이루어져 머리가 서늘해지고 수족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해진다. 의기에 충천하는 호연지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한 곱이 더 넘어가야 되므로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고요한데 만족하지 말고 뚜렷한 일심의 축을 더욱 다잡아 젖먹던 힘까지 기울여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되어야 한다. 이목이 총명한 사람, 고요한 무심에 개합하려면 백회로 전기를 모아 양쪽의 귀로 연결하여 들으면 되고 뚜렷한 일심을 발현하려면 인당으로 전기를 모아 양쪽 눈으로 통하게 하여 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든다. 고요한 무심의 힘으로 몸병을 고치고 뚜렷한 일심의 힘으로 마음병을 고친다. 이러한 능력을 자유자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이목이 총명한 사람이다. 봄 16원본님에게 봄나라와 인연을 맺은 지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는 철이 들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생활태도로 전환하여 모든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사치와 허영의 마음이 사라져 돈에 대한 욕심조차 사라지니 마음부자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늘상 입버릇처럼 하던 공부하라는 권고의 말조차 집착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글 쓰는 실력으로 보나 말하는 솜씨로 보나 대학 졸업한 사람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능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서산에서 꾸준하게 센터를 왕래하면서 들인 공덕이 시료를 거두어 봄나라 가이드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텅빔을 열범으로 일심을 더욱 증장하여 의기충천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초등 4년과의 책읽기 가이드로 아드님에게 책읽기 실력을 배양하여 공부 잘하는 아들로 만드는 일입니다. 아드님에게 본심을 찾아주는 일이야말로 부모님이 가이드로 제일 먼저 해야 할 교제입니다. 여기에 성공하여야 할 사명이 원부님에게 주어진 사명인 동시에 봄나라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를 보여줄 사명이 원부님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봄나라의 보배 원부님, 그대를 만나 행복합니다. 그대만 생각하면 참으로 흐뭇합니다. 제로를 동반한 하나의삼, 나란 하나이다. 소화도 하나이고 대야도 하나이다. 소화는 제로가 없는 하나이고 대야는 제로가 있는 하나이다. 소화는 무심을 동반하지 않는 일심즉중이고 대야는 무심을 동반한 일심즉중이다. 무심은 천지의 진리이고 일심은 사람의 삶이다. 그러므로 무심일심이 도이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이다. 소화는 사심이고 대야는 공심이다. 소화가 사라져야 대야로 거듭난다. 소화를 고집하면서 살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소화를 버리겠다는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대야로 거듭날 수 있다. 대야로 거듭나면 영적인 존재로 경제문제, 교육문제, 질병문제를 해결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에너지와 빛이 나오는 무심에 일심의 코드를 꽂자. 텅 빈 무심에 일심의 코드를 꽂으면 에너지와 빛이 나와 에너지는 몸을 온전하게 하고 빛은 마음을 온전하게 한다. 텅 빈 무심은 진공이라고 부르지만 일심에 봄이 서면 에너지가 나오고 빛, 양이 나온다. 텅 빈 무심을 대자연의 도라고 하면 일심 봄은 사람의 도이다. 사람의 삶은 대자연의 도와 통하여야 사람다운 삶이 된다. 그러므로 무심일심이 천지인 삼합이다. 소화적인 중생의 삶은 대자연의 도와 통하지 못하고 분리된 불완전하고 치우친 삶이므로 몸병 마음병을 일으키면서 사는 중생의 삶이요. 대야적인 도인의 삶은 대자연의 도와 통하여 조화와 균형이 맞는 완전 무결한 도인의 삶이다. 제생명리가 보물이 아니라 에너지와 빛이 진정한 보물이므로 제생명리는 빈 껍데기이고 에너지와 빛이 소극간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것은 보물을 찾기 위함이다. 무심의 보물을 찾아 일심의 힘으로 통하고 수용하여야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통력이다. 봄 19 병의 치유에 대한 성리적 풀이 인간의 집단의식은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다. 병이 없어야 건강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유기체는 병이 있으므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존재 요인이다. 일심 이전에는 음양이 대립갈등 투쟁하는 이원성으로 병은 없어야 할 존재로 간주한다. 일심이 되면 병이 있다와 없다를 거느리고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공존하여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아픔과 아프지 않음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병에 대한 치유가 행해집니다. 일심이 이루어지면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공존하여
아픔에 끄달리지 않아서 아픔을 수용하여 아프다는 거부와 저항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아픔과 아프지 않음을 초월하여 병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일심이 이루어지면 무심과 연결되어 에너지와 빛의 원천에 코드를 꽂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음양쌍쌍이 되어 몸은 에너지로 기혈의 순환이 왕성해지고 마음은 빛으로 충만하여 생기와 활기와 밝음이 표정과 소리에 그대로 나타나 무기력하거나 어두운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에너지가 되어 넘친다. 도가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천하를 구제하는 신통력을 발휘한다. 병과 바이러스는 몹쓸 존재가 아니라 병과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일심이 되어 무심과 통하고 보면 이러한 사실을 당장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프지 않아야 일심 공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아픔의 공덕이 참으로 지대하다. 봄 23일째 둘은 생각의 이원성 음양이므로 음양상극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진다. 하나가 되어야 음양상생으로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하나가 되고 보면 제로와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그러므로 둘이 하나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하나는 제로와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결국 둘이 하나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음양 둘이 하나이고 하나가 제로와 어울려 음양을 이루므로 이 이꼬르 제로 이꼬르 0이 된다. 제로는 하나와 어울려 음양의 짝을 이루고 하나도 음양으로 짝을 이룬다. 이것이 정신영성 본태양의 구조다. 이것이 존재의 본질인 동시에 현상의 모습이기도 하다. 무용한 본질이 그러하므로 유용한 대소유무 12선악도 이와 같은 이치로 전개된다. 대는 전체성이므로 잠재된 음이라면 소는 부분성이므로 드러난 양이다. 유는 한정된 모습임의 양이고 무는 바탕인지라 음이다. 신은 순함으로 음이고 비는 거슬리는지라 양이고 선은 파장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음이고 악은 파장이 일어나는지라 양이다. 음양이 공존하는 조화와 균형을 보면 일심무심의 짝을 이루어 둘 다 살려 삶은 사랑과 자비가 된다. 음양이 짝이 되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함이 발로된다. 이러한 진리의 모습을 표면으로 나타낸 것이 우리나라 태극기이다. 태극기는 존재의 진실을 여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이꼬르 하나 이꼬르 제로 0 이꼬르 하나 이꼬르 2 이것이 삼위일체로서 진리의 구조이다. 봄 20일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하는 컨디션 조절하기. 바람 불고 구름이 끼고 어두컴컴하고 흐리고 눈비가 오는 날이냐 바람이 잔잔하고 구름도 없고 맑게 개어 청명한 날이냐라는 외부의 환경 조건에 따라 우리들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좋았다 나빠졌다가 한다. 좋을 때는 살맛 나다가도 나쁠 때는 죽을 맛이다. 사람들은 주체성이 없이 컨디션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바랄 뿐 전적으로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고 산다. 환경 조건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독자적 주체적으로 중을 잡아 좋고 나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허리를 펴고 에너지와 빛이 들어오는 무심의 콘센트에 일심의 코드를 꽂으면 열기가 들어와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빛이 들어와 마음의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때를 살펴보면 축이 바라서 원냉, 한열, 수화의 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음양이 화합된 상태다. 몸의 컨디션이 나쁘면 첨보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몸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발견하여 좋고 나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천지의 이치를 활용하여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다운 모습이다. 봄 22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는 책읽기 낭독 과정. 좌뇌본이 생각 위주의 삶에서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작동된다. 좌뇌에서 시간을 인식함으로 과거와 미래를 투영하여 과거에 대한 자기 판단, 평가, 심판을 받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생긴다. 결국 본능망상은 생각본위로 돌아가는 좌뇌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뇌는 공간의 감지 능력이다. 감각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우뇌를 통해 우주와 연결되어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뇌망상이 없는 삶을 영위하려면 좌뇌본이 생각 위주로 살던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자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우뇌본이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이 정착된다. 우뇌본이 감각 위주로 쓰인 봄나라 책 7권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읽을 정도가 되고 저절로 글의 내용이 파악되기에 이르면 침묵 가운데 구조장단이 운율에 맞아 절도에 맞는 본연의 자기 소리가 나오고 책 읽는 동안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되어 생각 모드가 감각 모드로 바뀌게 된다. 봄나라 책이 나오고 낭독법이 나온 것은 본뇌망상에 시달리는 인류로 하여금 좌뇌본유 생각 위주의 인간을 우뇌본유 감각 위주의 인간으로 전환시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봄 23 생각 모드와 감각 모드. 생각 모드란 좌뇌본유 생각 위주의 삶이고 감각 모드란 우뇌본유 감각 위주의 삶이다. 생각 모드에서는 나라고 하는 에고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구도로 작동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의 삶이 배제된다. 생각의 메커니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므로 감각이 억압되어 텅 빈 여유 공간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마음병을 앓는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어쩌지 못하고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다. 봄나라 책 읽기 낭독 과정을 통하여 눈과 귀를 총명하게 하여
감각이 활짝 열리면 입으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 침묵의 여유 공간에서 고조장단의 운율과 절도에 맞는 본연의 소리가 나오면서 생각이 끼어들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의 모드는 감각의 모드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되면 항상 여유 공간 가운데 에너지와 빛이 존재하여 에너지를 실어 범의 손길로 아픈 몸을 어루만지고 쓰다듬며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여 치유하고 아픈 마음을 범으로 빛을 비추어 그림자 얼룩을 주어 깨끗이 주어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생각의 모드에서는 감각이 억압되지만 감각의 모드에서는 생각의 주인인지라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는 주체성이 있다. 그러므로 감각의 모드가 되어야 자유평화 행복이 있다. 봄 24 텅 빈 여유 공간.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 모드에서 감각 모드로 전환하면 텅 빈 여유 공간이 눈앞에 나타난다. 본연의 자기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우주의 주인이 나타납니다. 텅 빈 여유 공간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로서 에너지와 빛이 나오는 근원이요 바탕이자 이 여유 공간에 몸과 마음을 포용하고 천지만물을 수용한다. 텅 빈 여유 공간을 늘 보고 여유지 않으면 몸병 마음병이 다스려진다. 여유주를 얻어 소원 성취한 것이고 만사 형통한 것이다. 사람의 완성이다. 여유만만 텅 비기만 할 때는 배가 고픈 느낌이다. 편안한 느낌이 든다. 여유가 있어야 배부른 감이 온다. 든든한 감이 온다. 여유에서 존재감이 느껴지고 에너지와 빛을 주고받고 누리는 살림살이가 행해진다. 여유에서 창조가 일어난다. 여유란 물질적 여유, 시간적 여유, 공간적 여유다. 여유만만이 정신이요 영성이요 나다. 오늘 공부를 여기까지 낭독 과정을 마칩니다. 아침 점호 낭독 감각개발 훈련 책읽기 낭독 봄나라 7권 8권 91쪽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하는 가운데 강릉 의료원 옆에 최상순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을 15일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한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기도록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도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동한 가운데 정한 고요를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강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동산 중개 협동조합의 공인중개사를 위한 창업 설명회를 2015년 11월 28일 토요일에 열기로 했던 것을 생각하고 이 안에 들어갈 콘텐츠를 첫 번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으로 부동산 중개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두 번째 주제는 입지에 관한 장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는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 중개업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네 번째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팅할 건지, 다섯 번째는 오프에서의 서류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섯 번째 오프에서 여섯 번째는
온에서의 그 블로그를 중심으로 한 SNS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 건지에 대해서, 일곱 번째는 종합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저녁을 먹고 마치는 시간까지 총 10시에서부터 11시, 12시, 1시 3시간을 한 다음에 밥을 먹고 1시간을 먹고 2시부터 3시, 4시, 5시, 6시, 그래 6시, 5시까지 하고 6시에 AS 6시부터 저녁을 먹거나 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갖고 오늘 강의를 들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때 이사님을 비롯해서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모든 질문에 응답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0시, 11시, 11시, 12시, 1시, 그 다음에 3시, 4시, 5시 한 6시간 정도의 공식적인 시간과 한두 시간 정도의 저녁 그 시간을 비워두고 친교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한 8시간 정도를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조합원이 되거나 또 강원도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또 다른 강원도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에서 창업을 할 때 그 기본적인 법률 형식을 협동조합으로 가져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을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릉 부동산 넷에 일반인의 그 직거래 광고가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판매가 될 때까지 뭐 5천만 원 이하는 뭐 2만 원이나 3만 원, 2만 원, 5천만 원짜리 이상은 뭐 3만 원, 5만 원, 그 다음에 분양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직거래 타운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거래 원룸 팀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생각들을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은 그 LH에서 분양하는 강현면 강선리 986-3의 그 천년황 그 교수님의 땅을 거래 또는 명의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를 잘해서 미리 준비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조모를 모두 마칩니다.